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시즌2로 인사합니다.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하락 흐름 또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 두려워하기보다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대안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다가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시즌2도 이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김주민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반기실 것 같거든요. 우리 김주민 전문가부터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저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산 경제도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네, 먼 길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해드리려고 오셨으니까 알찬 정보들 함께 또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의 주인공이시죠. 소일섭 전문가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즌2에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지금 부산으로 전국으로 익산, 전주, 동탄, 충주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절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 내 좌측에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우측에 10,000명이 쓰러져도 그 재앙은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그런 글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건강하고 코로나가 와도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면역체가 약해져서 오히려 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잖아요. 나는 건강하다, 씩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또 면역력도 더욱더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의 건강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소일섭 전문가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또 다니시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더 힘드시진 않을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괜찮을까 또 염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저희가 건강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02-2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하는데요. 자, 시즌2 첫 시간은 지난해 저희가 시즌1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다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바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텐더 네. 음악 쫙 작년에 저희가 풀빌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즐길 거리까지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어린 바로 요즘에 요즘에 풀빌라라는 뭔가 어려 보이기도 하네요. 52일이 나오거든요. 수익률 부분은 52일. 정말 꼼꼼히 52일이 나오면 다뤄주셨어요. 여기서 풀빌라 수익률 104일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지 22일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들 우리 김지민 전문가께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
수익률 계산하는 게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먼저 우리 소유서 전문가에게 풀빌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부터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풀빌라 숙박형이죠. 자, 제가 이 숙박형에 대해서 집합식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많이 고려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숙박이기 때문에 독채식으로 된 건물들에게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오지, 이렇게 방 한 칸씩 다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집합식은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풀빌라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도 이제 김지문 전문가께서 열심히 이렇게 적으면서 설명해 줬던 거 있죠. 수익률 부분입니다. 우리 김지문 전문가에게도 수익률 어떤 식으로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까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작년에 수익률에 대해서 확정 수익과 예상 수익률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렸는데요. 확정 수익은 말 그대로 확정된 수익입니다. 그래서 또 방송 관계상 확정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고, 제가 이제 방송에 풀어드린 거는 예상 수익률입니다. 이 예상 수익률은 저희가 전문 분들과 또 이렇게 리조트를 직접 운영하는 리조트 대표들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수익률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요즘 풀빌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조망도 정말 좋고, 곳곳에 이제 뭐 풀 자체도 참 예쁘게 꾸며두어서 이 풀빌라 쪽으로 이렇게 좀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많이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 수익률 부분까지 꼭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률 계산 나 그때 어떻게 했었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02-2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빌라 관련된 부분들 먼저 저희가 좀 만나봤고요. 두 번째로 또 인기 있었던 이 정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액 토지 투자와 관련된 정보거든요. 역시나 화면 준비됐으니까 화면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야기 다뤘을까요? 소액 투자로? 아니면 아니면 상가에 소액 투자를 투자 해야 가능하다는 거. 자, 아니면 또 상가도 원룸 토지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해야 하나요? 각 주택에 대해서 아니면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좀 토지에 전해드렸고, 투자를 해야 하나요? 소액 투자의 아무래도 핵심은 이제 그거였던 것 부동산 같아요. 제가 또 토지 나오네요. 투자 같은 경우는 네, 소액 투자가 이 어렵다고 투자 생각하시는 중에서도 분들이 많이 토지 계셨습니다. 투자도 그래서 소액으로 이 가능하다는 소액 거잖아요. 투자를 네, 어떻게 지금 하냐?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필지 않으니까는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자, 정말로 똑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딱 보시는 분들 맞아. 토지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생각 드시고, 유의할 점 근데 뭐였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소유서 전문가님 어떤 것을 좀 유의했어야 됐을까요? 네. 화면을 보니까, 아니, 네. 우리 저기 앵커님. 그러게요. 제가 1년인데, 상당히 많이. 제가 네. 많이 젊었었네요. 그 사이. 그죠. 자, 토지 투자, 네. 소액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부해야 돼요, 공부. 묻지마 투자의 소액 투자는 사실 없습니다.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액 투자에는 뭐가 있느냐, 왜 당하냐, 기획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내가 법률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그런 부분들을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또 임야.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도나 그런 서류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지만, 자, 임야에다가 여기에 수백 명이 들어가는 소액은 소액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했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사 먹는 게 낫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산 꼭대기 땅 소액 투자해가지고 평생을 소갈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소액 투자는요, 정상적으로 도로가 있고 필지를 도로 지분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단지 분할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단지 분할한 요 안에다가 수익 투자를 해야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요런 게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소액 투자 된다고 하니까는 이런 산꼭대기에다가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기획부동산, 제가 임야는 분명히 경사도도 있어야 되고 경사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무의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특히 농지도 내가 눈으로 논밭만 봐가지고 누가 논밭인데 이 땅이 좋은 토지다,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아주 유명하다, 더 사기꾼입니다. 왜? 유명한 분일수록 더 법적인 서류를 확인하라고 하지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자, 논밭이 절대 농지 아시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절대로 농사만 짓는 토지가 있고, 농지인데 바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내가 서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를 물어봐야 된다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 투자에 있어서 용도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즌 1에서 있었던 가장 핫했던 이슈 화면으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역세권 토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충주 앙성역 주변으로 다양한 이야기들 좀 전해드렸습니다. 역세권 투자도요, 주변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몇 미터 이상이 가장 초역세권이고, 또 그 이상까지는 또 역세권 투자 중에서도 이 부분은 좀 조심하라라는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거리에 따라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달랐었거든요. 무조건 역 주변이라고 해서 투자하라라는 건 아니었었으니까 이 부분까지 저희가 또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희수 대표님, 역세권 투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저도 부동산을 지금 한 19년 하면서 이렇게 산업단지 주변도 분석해보고 역세권 주변도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토지의 꽃은 역세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기획부동산이 빠지면 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확정이 나면, 자, 200m까지는 수용을 합니다. 수용은 공시지가로만 보상해서 쫓겨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반경 500m 안에 토지를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또 뭐라고 했나요? 또 나옵니다, 임야. 자,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을 할 때, 자, 이 부분들은, 자, 역세권 가까이 있는 임야가 수백 명이 들어가 있으면 신도시 개발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고 했죠, 제가?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합니다. 왜? 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토지를 보상하다가는 세월 다 가기 때문에 이미 신도시 개발을 할 때 토지의 습성을 확인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임야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역세권 개발 안에 포함이 됐을 때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 내가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신도시 안의 토지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토지는 나중에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 어떤 근거로요? 자, 여기에 도로 없는 토지를 삽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돼서 역세권 개발이든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말로만 듣는 건지, 아니면 무슨 도면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뭔가에 근거 있는 자료가 없이는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는
이렇게 임야 같은 경우는 당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즌2에서도 이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와 서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직하게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앞으로 깊숙한 시간들이 많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은 곳에서 좀 이 부분들이 좀 필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뭐 역세권 부분도 역시나 토지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 토지 이용 확인원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공급 네, 사행에 이번에 시달리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요, 경우에는 호텔 그리고 부동산 모텔 시장에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투자할 크게 수 있는 받아 방법이었습니다. 층별로 호텔도 예산다고 계속해서 종류가 좀 하시면, 다양하잖아요. 구분 호텔의 등기로, 종류도 정말 와, 많았고 지분 등기로 나누지만 분양형 호텔도 구분 있었습니다. 등기가 또 다섯 개 그런 모텔도 역시나 부분들은, 요즘은 투자 투자 안 부분이 한 것 없습니다. 같지만 모텔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께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숙박형 이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정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미 전문가에게 일단 좀 들어볼게요. 이 호텔의 종류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종류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호텔의 종류는 작년에도 제가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산에도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분양을 정말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양형 호텔은 복합식, 집합식 건물입니다. 예를 들면 방 하나에 101호, 102호 방 하나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나오는 부분을 이제 고객이 가져가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양형 호텔 같은 어떤 집합식 건물에는 부대 시설이 없고 또 객실 운영만으로 인해서 그 수익을 받아가고 고객이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객실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고객이 가져가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형 호텔의 복합식이나 집합식 호텔보다는 단독 주택형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종류들을 좀 꼼꼼히 알아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형 호텔 이야기 좀 전해드렸고요. 부대 시설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로 또 달라진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유수 전문가에게도 이어서 이 호텔, 모텔 투자하는 방법 좀 들어볼까요? 말은 호텔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무궁화를 떠오르게 됩니다. 무궁화 5개, 무궁화 4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무궁화 5개, 무궁화 4개의 형태의 호텔들은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분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법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호텔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텔 안에 방 하나에 몇 억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안 나와서 제가 호텔형 수익형에 대해서는 사실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 하나를 가지고 내가 몇 억씩 투자해서 수익을 나온다고, 그것도 확정 수익, 정말 꼼꼼히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호텔형 수익형들이 다 지금 웬만한 데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호텔 숙박형이잖아요. 그래서 숙박형에 대해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 숙박형의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하세요. 02-1638-3910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영상만 남았네요. 마지막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 살펴보는 영상은요, 바로 토지 도로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위치하고 영상입니다. 용도가 토지 좋지만 투자 도로가 정말 많이 없다면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소용이 저희가 없습니다. 3번, 4번 근데 좀 그 강조했었던 이야기가 개발 토지이용 제한 계획서, 구역이라고 이 써 토지 있어요. 이용 확인원 자, 어떻게 개발 보는지에 제한 관련된 구역이라고 이야기입니다. 안 써 있다 저희가 이제 뭐 하더라도 시즌 2 이면은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정보도 좀 전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이용 확인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소유수 전문가님? 많이 중요하죠? 예,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이용 확인원만 볼 줄 알아도 사기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의 법인 회사가 22만 개입니다. 이렇게 단지별로 허가까지 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조차도 다 오픈돼서 정보를 공유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기획부동산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들을 꼼꼼히 서류로 내가 확인할 줄만 안다면 사기는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목은 28개 중에 논, 밭, 임야, 가수원. 사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도 자, 이 안에서 신도시 그다음에 뭐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용도는 뭐냐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용도입니다. 자, 지목은 바꿀 수 있습니다. 논에서 밭으로 이걸 농지계량이라고 하는데요. 또 임야도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지목을 보는 게 아니라 용도를 보는 겁니다. 그럼 용도가 뭐냐 이거죠. 용도. 용도는 자, 이 논에 대해서 이 논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이 논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용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좋다고 하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또 하나는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야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또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자, 모든 대한민국의 토지들은 다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건축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임야의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관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 가지고 투자를 하면 집가 상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제재가 없는 정상적인 토지에 투자한다는 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 이용 확인어까지 그렇게 꼭 봐야 되는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시즌 1 이렇게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제 저희 시즌 2잖아요. 어떤 식으로 시즌 2가 또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올해는 부동산 상품 중에 토지하고 수익형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정직하게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뭐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금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 서민분들은 뭐 금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팔 때 손해 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투자성이나 그다음에 수익성이나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충족할 만한 지금 대체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의 경기는 당분간 침체되겠지만 이럴 때 팁 하나 드릴까요? 내 집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분들 이참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신규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강력한 그 규제로 인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신축 아파트가 나온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통해서 정말 다양하고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저희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02-2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